김수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마이크랑 화면은 네. 꺼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이제 됐죠. 예, 네. 조금 에러가 났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58분이라서 8시 땡 하면 예, 지금 대기실에 10분 정도 계시고 10분 계시는구나. 얼굴 받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호명 선생님이 중 강의를 우리 도입해가지고 우리도 중 강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호명 선생님 컴퓨터에 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대구 영남 윤상 초음파 선생님들이 많이 이 중 강의에 많이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원장님께서 굉장히 크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도 굉장히 많이 알고 컴퓨터라든지 뭐 모니터 뭐 이런 게 진짜 많이 아십니다. 원장님 지금 8시가 돼서 이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모두 입장해주고 계시고요. 아직 계속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참가 중이셔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실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40분 정도 참가를 하셔서 참가자분들 조금만 더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한 2분 정도만 최대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들어오셨고 이준기 선생님 들어오셨고 강의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마지막에 Q&A 시간에 답변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 활발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아직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조금 더 받고 있고요. 한 1분 정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아직 계속 참가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3분 되면은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8시 3분 돼서 지금 참가자분 20분 정도 계시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피니언에서 진행하는 내과 준 강좌
진행을 맡은 마케팅팀의 서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24년도 상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악성 간 종양의 초음파 소견 이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희 이균증 내과위원회 이호명 원장님께서 40분가량 강의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 후에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김일봉 내과의 김일봉 원장님께서 초음파 특강을 25분가량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질의응답,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참석자분들 다 오신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강의에 대한 간단한 시간표고요. 제가 화면을 마치고 이호명 원장님께로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이균증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의 악성 종양, 2주 전에 김대중 과장께서 간의 양성 종양에 대해서 강의는 하셨더라고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일단 진행할 거고요. 일단 핵심은 헤파토처럼 하시는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메타스타틱, 그 다음에 프란지오시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초음파를 하지만 뭐 간암이나 이런 것들 잘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HCC는 뭐 다 아시다시피 Recording in progress. 가장 프라이머리 리버 말리그넌시로 가장 흔한 암이고, 뭐 생기는 경우 원인은 뭐 크로닉 리버 디지즈, 그러니까 원인은 상관없죠. 뭐 HBV든 HCV든 뭐 요새는 내쉬라고 해서 원활한 패티 리버라든지 알코올도 대표적인 리버에서 있고, 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라든지 메타볼릭 디지즈, 요새 사실 얘기 들어보면 당뇨병 학회나 이런 데서도 패티 리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옥수를 안 마시더라도 뭐 비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간암 발생률이 좀 높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월드와이드하게는 한 6번째로 흔한 암이고,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통계가 조금 많이 바뀌긴 바뀌었던데, 우리나라 통계도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일단 술, 그리고 동양, 그다음 중동, 그다음에 중국, 대만, 우리나라가 비형 간염 이쪽에 프리벌런스가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성별에 따른 암의 발생 목표를 보시면 실제로 간암 자체는 순위가 이게 남성이 여성입니다.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입니다. 옛날에 저도 2인가 3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밀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 치고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위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사망률을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위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그 발생률에 비해서 실제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암에 대해서 서베일런스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원장님들도 뭐 검진하시다 보면, 아니 뭐 저 사람은 초음파 간암 검진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하면 검진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비형 검사들, 만 40세 이상, 뭐 그 이전부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스터디를 봤을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간암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걸 크로프로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암 발생의 고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병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그다음에 뭐 만성 간질환자들 뭐 이런 경우에서 6개월마다 알파 비토 프로테인과 간 초음파를 갖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암 지금 그암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뭐 암질 관리 이게 보기서 나왔던데, 그러면 이런 초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얻는 베네핏이 있느냐? 사실은 이게 알파 비토 프로테인하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서베일런스를 해서 모탈리티 리덕션을 보여주는 연구는 이게 2004년도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인데, 상하이에서 2,000명, 9,000명하고, 지금은 이런 연구를 못할 것 같은데 컨트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이 불편하면 이렇게 뭐가 만져진다든지 뭐 노랗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시오 하는 비형 가능한 사람. 그 다음에 실제로 6개월마다 그 다음에 초음파랑 알파피토 프로틴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리스크 리덕션이 거의 37%인가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도 초음파 팔로 받았는데도 드랍아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베네핏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간을 갖다가 초음파로 샅샅이 잘 본다는 게 참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사실 저도 아마 옛날에 초음파를 조금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거 CT 찍으면 다 되는데 그걸 굳이 어렵게 내 초음파를 그냥 우리의 노력과 땀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예를 들면 40세 이후에 80세까지 1년에 2번 그럼 80번 CT를 찍든 MR을 찍어야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방사선 폭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래서 초음파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오신 들어오시는 다 관심 있으시니까 간 초음파의 핵심 표준 영상 그러니까 간암의 질 관리할 때 뭐 저희도 뭐 3주인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영상들 뭐 사실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복부 초음파 할 때 보는 영상 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영상들 다 찍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하시면 우리가 알파 비토 프로테인하고 간 초음파의 결과 디스크라이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 할 때 그 에코가 어떻는지, 친에코인지 지방간인지 사실은 뭐 저희들도 뭐 저도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리스크한 환자들 예를 들면 B형 간염이나 뭐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오니까 약간 괜찮아 보여도 보통 약간 거칠어 보인다는 식으로 보통 리포트를 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스트라든지 이런 게 해만주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술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종양 표시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정성으로 하시는 데는 있다 표현하고 정량으로 하면 뭐 보통 그 회사에서 나오는 뭐 정량 검사 그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추적 검사라든지 이런 결과를 나중에 다 리포트를 해주고 결과를 이렇게 넣고 실제로 우리가 그럼 결과를 넣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어떤 우리가 초음파를 이분이 처음을 했다든지 하면 보통 한 1cm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야 노듈 그러니까 하이페코이든 하이포진 아이소든 어떤 거 간에 노듈을 발견됐다고 하면 어쨌든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 팔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통 기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우리가 사실은 초음파 나중에 해보시면 폭이 뭐 4cm, 5cm 되고 명확한 캡슐이 잘 찢어 있고 뭐 에코제네시스가 그러니까 헤테로제네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영국이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얼리 지시 조기 간암을 발견해서 이 환자들을 빨리 수술을 시키든지 RF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노즐이 있을 때 1cm 이상이면 그 다른 모달리티 이미지 스타디 MRI나 CT 아니면 요새는 컨트라스트 울트라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실 초음파 할 때 우리가 그냥 초음파 보통 이미지만 얘기를 많이 하죠. 어디 뭐 가더라도 뭐 판크라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기 먼저 뭐 심장을 보죠. 심장에 내는 거 있죠. 근데 간 초음파를 할 때는 항상 이거 헤파토80 제네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 암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있는 환자, BC, 알코올, 메시도 이런 상황에서 크로닉하게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생기면서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 생기면서 세포가 깨지고 다시 재생되고 깨지고 다시 생기고 리제네이션 노들이 생기고 그 노들들이 다시 그 안에서 그 어티피컬 셀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올 HCC 그리고 나중에 그 인필트레이트 HCC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아시면 사실 초음파 영상을 볼 때 사실은 간암을 사실 저도 예전에 저도 초음파 처음에 관심 있어가지고 할 때 간암을 보면 너무 다양하게 있고 뭐 우리가 어떤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 내시경 했을 때 위암이면 이런 이미지가 혹시 보는가 이런 게 이제 얘들은 보면 어떤 때는 뭐 하이퍼에코 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알수에코 했다는 또 어떤 때 해만지모 같은데 뭐 간암 그런 케이스를 다 들고 와서 보여줄 수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걸 보면서 이거 뭐 초음파 이거 과연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 리제네이션 노드에서 디스플라스틱 노드 그다음에 얼리 HCC에서 프로그레스 HCC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초음파로 디텍트해야 되는 거 여기서 이걸 잘 잡아내서 팔로 시키고 예를 들면 리제네이션 노드나 디스플라스틱 노드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예를 들면
1cm 이하면 이런 모듈이라도 사이즈가 작으면 이퀄레이션이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쇼텀 파로 지키면서 계속 인터벌 체인지가 있는지 보는 거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건 얼리 HCC를 보는 거죠. 얼리 HCC를 볼 때 이 베소제네시스가 사실은 네오제네시스, 그러니까 혈관들이 새로 생기는데 언페어드 아트리,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포탈 트라이드라고 해서 헤파틱 아트리, 뭐 포탈 베인, 그 다음에 그 바이덕트, 이게 세 개가 나는데, 얘들은 사실은 생길 때 처음에 아이솔레이티드된 아트리가 이렇게 생기게 많이 생기면서 진행 발생하는 일도 발생하고, 그다음 오히려 포탈 트랙은 감소합니다. 포탈 트랙은 감소하게 되고, 셀 디퍼렌시에이션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early HCC까지는 웰 디퍼렌시에이션인데 프로그레스드 HCC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poor differentiation, 여우가 안 좋은 그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요들 요들 내에 셀 댄스가 셀들이 이제 더 모이겠죠. 비전형적인 셀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패티 체인지가 생기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HCC라고 약간 그래도 이미지를 보인다고 하면 초음파에서 봤을 때 에코제니시티가 조금 떨어진다, 하이퍼에코하게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보통 셀들이 많이 모여서 셀 댄스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그 임피던스가 별 차이가 없으면서 초음파를 딱 해버리고 그러는데, 이 패티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게 포탈 우리가 듀얼 서플라이인데, 이게 중형이나 이런 데서 아트리가 생기기 전, 그 다음에 포탈 베인이 생기기 전에 그 사이에 이게 윈도우 피어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러드 서플라이 받을 데가 없으니까 얘들이 스캐미아가 됩니다. 그러면서 파이브시스가 생기고 그런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런 자체는 갈수록 이렇게 감소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솔을 조금 보면 로우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포는 약간 정상에 좀 더 가깝고, 그렇지만 포탈 베인 주위 쪽으로 포탈 베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포탈 베인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요거는 유지가 되고 있고, 하이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포탈 트랙이 이제 조금 더 옅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언페어드 아트리, 아이솔레이션, 네오제네시스 생기는 아트리도 이제 발생이 되고, 얼리 HCC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뭐 저도 사실은 학교에 그냥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닌데, 스로말 인베이전이 생기고, 여기 보면 뭐 이게 약간 패티 티슈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비전형 세포들이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원래 HCC 스트로마 인베이전이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캡슐이 생기면 이거는 프로그레스드 HCC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머리 담아두시면 캡슐이 어떻게 생기고 이럴 때는 이게 프로그레스드 HCC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마켓에서 우리가 모듈 한 개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기술을 할 거냐 보면, 베이글리 모듈라 타입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얼리 HCC입니다. 그 다음 with indistinct 마진이라고 해서 경계는 불분명한데 애매하게 이 모듈라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거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모듈 자체에서 익스펜드 되고, 그 다음에 모듈 자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서 사실은 간에서 제가 보니까 인플라메이션 생기면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 생기는 이런 모듈들이 합쳐져서 생기는 컴플런트 타입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듈 자체에서 옆으로 익스텐션 되는 그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인필트레이트 타입이라고 해서 디퓨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시룸 이메티 타입이라고 해서 완전 애쉬처럼 보이는데 완전 다 전체가 HCC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솔로지를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베이글리 노블라 타입은 이게 캡슐이 없습니다. 경계가 인디스팅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익스펜딩 되면 티슈가 자라면서 이게 노멀 티슈를 우리는 캡슐 같은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듈들이 여러 개 뭉쳐지니까 멀티 노듈 컴플렉스 뭉쳐진 이런 타입으로. 그래서 나중에 초음파를 보시면 모듈인 노듈, 튜머인 튜머, 튜머 안에 튜머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조금 더 그게 커서 헤모리지나 네크로시스 생기면 모자이시즈 패턴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듈 자체 바깥으로 있을 때 이렇게 프로트루딩하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롭 자체를 다 아큐파잉하는 인필트레이트 타입, 이건 완전 H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전에 노듈이라는 거는 보통 한 롭에 한 개의 노듈 얘기를 하는 건데, AH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걸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롭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5세그멘트 5번, 6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있을 때 그것도 사실 노듈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덩어리처럼 메시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디퓨즈하게 이렇게 보면 CT 보면 전체가 이거는 HCC죠. 사실은 쌤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으셨습니다. 아니
저번 달이 아니고 뭐 6개월 전에 뭐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니까 뭐 가난 말기다 하는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이 초음파를 보시면 그러니까 숲을 봐야 돼,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다 그냥 크로닉 피부 디지즈 멋지로 보이네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 리제네이션 루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그 초음파에서 보시면 약간은 그 여기 보시면 요게 그 알코올릭 애신 환자고 요게 HBV 레티드 애신 환자입니다. 사실 초음파를 보면 이쪽은 뭐 HBV 같은 경우는 매크로입니다. 노즐 자체가 조금 3에서 8mm, 그 다음에 알코올릭 애시 같은 경우에서는 알코올 애시랑 그 다음에 HCV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크로 노즐 자체가 조금 더 작고 잔잔하게 있고 그 HBV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노즐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게 티슈 자체는 그 헤파토사이트 자체는 거의 정상이고 그 사이에 파이브로틱한 티슈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모양이 거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오히려 CT나 이런 걸 찍으면 약간은 서피스는 거칠어 보이지만 거의 정상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도 사실 이런 환자 다 CT를 보냈거든요. 그 CT를 보면 CT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리제네이션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사이즈가 ECM 이하의 HCC를 찾아야 되는 거죠. 디스플라스틱 노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이제 리네이션 노즐들 중에서 어티픽한 셀들 조금 더 커지면서 합쳐지고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보이는 사실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초음파에서 보시면 이게 early HCC인지 그냥 디스플라스틱 노즐인지 구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찾아서 CT나 MRI를 시켜서 이게 early HCC면 빨리 수술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 거칠어 보이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마크로 노즐이라든 디제이션이 쫙 깔려 있으면 자갈밭에 무슨 진짜 바늘 하나 찾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라스틱 노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결절이 조금 보셨을 때 이게 하이퍼 에코인지 하이퍼인지 그렇게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 결절 촬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HCC 이게 용어 자체가 예전에 스몰 HCC라고 하고 월 HCC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스몰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2cm 이하의 암을 HCC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HCC라는 거는 월 HCC는 뭐냐면 2cm 이하의 그러니까 well differentiated한 경계가 불분명 아까 그 모듈을 기술할 때 그렇게 베이베이 모듈라 타입 인디스팅트까지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스몰 같은 HCC를 얘기하는 거는 이건 ECM이야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월 HCC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 스몰 프로그레스 HCC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경계가 이제 헤파토사이트를 아까 병약 보셨을 때 모양이 비슷하지만 이게 노말 티슈를 누르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이제 경계에 캡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캡슐이 생기고 보호 혈관층이고 분화도 없죠. 그래서 뭐 원래 HCC가 매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단계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환자를 또 퍼더 리뷰레이션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그림인데 그래서 early에서 프로그레스 HCC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펫은 그 중간에 그 early HCC 좀 있다가 나중에 디프레션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고 캡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생기게 되면 나중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캡슐이 있으면 그 예후가 좋다는 식으로 나오고 합니다. 그거는 진행된 HCC를 비교했을 때 캡슐이 있으면 경계가 지워지고 조금 명확하게 보이니까 조금 다른 그쪽에 막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예후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early HCC인 경우에서는 캡슐이 그 스몰 HCC인 경우에서는 캡슐이 있으면 이거는 프로그레스드 HCC구나 프로그레스드 스몰 HCC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억하시면 아까 잘 없다고 했죠. 마진 잘 없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경계가 명확해지고 나중에 더 지나면 더 커지면서 인피레이션 되는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에코익하게 그러니까 셀 자체 약간 덴시티가 이렇게 모여있고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그렇게 하이퍼에코익한데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커지고 안에 헤테로지니어스해지고 그러니까 네크로시스도 생기고 헤모로지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제신 팩터 여러 가지가 헤파토카시노제네시스 멀티 스텝 여러 가지 스텝들이 다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납니다. 이건 AP로 보니까 아티리얼 페이스 그 다음에 이거 포탈 페이스 그 뭐냐니까 그 간암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간이 그냥 가남이 다 되고 나면 언패올 때 아트리만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포탈베인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트리만 있으니까 조용히 쑥 쏴버리면 하이퍼 인핸스먼트라고 하거든요. 빨리 조용됐다가 포탈베인에는 포탈베인 자체가 없으니까 빨리 라시아고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스몰 헤파틱 리전을 찾는 거죠. 2cm 이하에. 그렇지만 우리의 초음파를 하시다 보면 많은 방해물들이 이제네션 왜그래는지 디스팔시 왜그래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우리 HCC, early HCC 찾고 그래서 HCC 찾는 게 핵심이 있습니다. 초음파하는데. 그래서 대학 간암학계에서 이미지 디스크립션을 할 때는 개수가 노들이 있으면 개수가 어떻고 사이즈가 얼마고 그다음에 작은 건지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뭔지 헤파틱베인 인베이전 뭐 이런 것들 메타스테시스 이런 것좀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이제 컨텐츠 내용물들에 대해서 좀 기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병리에서 조금 생각하시는 거 보시고 하면 에코제네시티가 어떻는지 처음에는 하이퍼 에코이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캡티체이지 하이퍼 에코이시고 그게 좀 더 커지면서 네코시스가 되면 뭐 헤테로지니아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페리페럴 마진이 캡슐이 생기는 경우에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프로그레스드한 HCC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할로라든지 포세오포스 이넨스먼트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호모지니아스한 원래 HCC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스페시픽하다고는 그렇고요. 라테랄 섀도우는 일단 보여드리고 노래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사실은 스몰 같은 경우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작은 사이즈에서 할 때는 일단 균등한 그래도 좀 셀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이퍼에코하다 커지면서 헤테로지네스해지고 하이퍼에코익 그 다음에 하이퍼에코익 하는 거는 액티 체인지가 오면서 근데 그것도 시간이 다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헤일로라고 하고 이게 뭐 달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그 임상 종합학회 학술지에서 실렸던 내용인데 보시면 이 다 간암인데 어떻습니까? 요거는 하이퍼에코익하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하이퍼에코익한 누들들이 그 다크한 이런 누들들이 보이고 이게 라테랄 섀도우거든요.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이퍼에코익하고 그 다음에 더 조금 까만 다크한 할로들이 보이는 것 같다. 이 둘 다 HCC로 나왔고요.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사실 항상 초음파를 보셨을 때 이 환자가 뭐 왜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고 백그라운드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전에 비형 간염 치료했다, 뭐 시형 간염 치료했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약간 바깥으로 프로트루딩 약간 험프한 사인도 보이면서 또 캡슐도 보이고 할로도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참 다양하게 나타나갔습니다. 이 같은 경우 좀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고 이거 할로인데 이쪽 보면 할로가 다크 할로가 있으면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겠다. 모자이 시즌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세포 자체가 이렇게 가난 자체 커지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한 이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네크로시스도 생기고 헤모리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파이브로틱한 이런 체인지도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조금 이거는 스페시픽한데 이게 보이면 이거는 HCC이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할로는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번에 미국에서 그 일식인가 있었죠. 해를 태양 달이 가려가지고 여기 이게 할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할로들은 그 화이트 할로 같은 경우에서는 헤만지오마 이에오가 좋은 거고 다크 할로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서는 여우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종양 자체가 자가 익스텐딩 하면서 노말 티슈 누르면서 경계가 지어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도 하긴 하고 아니면 아까 그 병리에서 보셨던 파이브로시스한 이런 그런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보인다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 자꾸 또 얘기가 나오지만 성장 속도가 높고 분화가 좋은 경우 여우가 좋다. 이게 할로가 생기면 그런 경계가 지어지는 것도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arly HCC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그 경계가 이렇게 지어지고 할로처럼 보이면 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스 HCC 같은 HCC라고 하더라도 스몰 HCC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할로라고 다 같은 할로냐?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의 일단은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크한지 화이트한지부터 일단 구분하셔야 될 거고 화이트의 대표적인 건 일단 헤만지오마가 되겠죠. 그리고 다크에서도 보면 조금 좀 두껍게 보이는 할로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타틱 캔서 그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 쪽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테랄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초음파 빔 자체가 이건 시스트인데 초음파 빔 자체가 이 뒤에 보면 오프셋 섀도우이고 초음파 빔이 이게 컨버전스 되고 다이버전스 됐을 여기
않아서 사실 그렇게도 보여봤더라고요. 이게 시스라는 이름이 벌써 섀도잉인데 노말 이거랑 경계가 지어져서 보면 여기 약간 섀도우 제목이 들어갔다. 그러면 조금 더 시스터가 아닌 이런 게 보이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자. 그렇게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펌프 사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특징적인 게 보통 우리가 이 메타스타틱 캔서라든지 뭐 브란뉴 시에 같은 경우에서 리버 자체에 메스 생기면 서피스 생기면요. 되게 컨트랙션 됩니다. 그래서 엄블리케이션 된다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HCC는 뭐 다른 남도 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프로트루딩 이게 바깥으로 부분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보이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HCC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시면 이거 진짜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요게 보면 그냥 다 LC한테 바사이티스 차 있으니까 그냥 보면 이게 그냥 뭐 단이 그런가 싶은데 그렇지만 프로트루딩 하고 있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경계랑 이 사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HCC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게 노멀 서피스 같은데 이쪽 바깥으로 프로트루딩하고 그다음에 페리페럴 이렇게 딱 할로우 이렇게 보이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모양을 보면 HCC에 좀 페이버하지 않겠나. 그리고 뭐 D나 HBV나 HCV가 그런 기능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탈 베이스 공시스가 이거 좀 중요한데 사실은 초음파를 해보시면 사실은 이걸 좀 처음에 인지 안 하고 보시면 그냥 에코젠스가 조금 있네. 뺏기리 뭔가 약간 거칠어 보이긴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 포탈 베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포탈 베인 플로우가 여기서 예를 들면 엄빌리컬 포션이라는 랩 도목에 있는 포션들이 포탈 베인 보여야 돼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서는 메인 포탈 베인이 있는데 있습니까? 여기 이게 이쪽을 갖다가 하이퍼에코익하게 조금 아큐파잉하는 다 이게 진데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다. 물론 그 자체에 뭐 스롬바이가 생기는 질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HBV 환자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좀 포탈 베인의 플로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보이면 이거는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어서 지금 인필트레이트 타입의 디퓨즈 HCC라는 그런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플러는 사실은 대부분은 보면 HCC 같은 경우는 바스쿨라리티가 조금씩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근데 딱 얘기를 하기 좀 힘든 건 같고요. 그래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언팔드 아트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해만주마 같은 경우에는 또 메스 안에 스타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메타스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종양 자체가 생기면서 혈관이 가만히 있는 거 디투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우회하게 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 모양을 보셨을 때 HCC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죠. 보면 여러 가지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모양의 하이퍼코어의 빔, 그러니까 할로우들이 보이고 나타난 섀도우도 보이고 벌써 오컬스틱 이멘스먼트는 약간 요건 조금 애랑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호모지니어스 할 때 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딱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초음파를 처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본회 연구에 이정희 원장께서 이렇게 케이스를 보시는데 약간 거칠어 보입니다. HC 말씀드린 건 C형 간염을 치료했다고 C형 간염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은 보면 거칠어 보이고 그냥 시스템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처음에 보시면 시스템. 그래도 일단은 초음파에 줌을 넣고 그 칼라를 띄우니까 약간 여기에 보시면 할로가 조금 더 잘 보이고 그리고 한쪽에 다른 시스라고 하기에는 좀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 프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부를 쓸 때 컨벡스를 많이 쓰지만 이렇게 슈퍼피셜한 게 슈퍼피셜하다는 게 이게 내 복부에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리니어 프로브를 잡아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보면 확실히 할로가 조금 보이고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하이퍼에코익하고 하이퍼에코익 이게 어떻게 보면 노즐인 노즐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같은 경우는 노즐 노즐 패턴 같은 경우는 디스플라스틱 노즐의 그런 하이퍼에코익한 이런 것들이 HCC나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램 보시면 이쪽에 하이퍼에코익하고 슈퍼피셜하고 이게 근데 HCC로 분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실 그때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주시고 답을 안 주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저랑 해서 이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몸이 답이 있는 게 디퓨즈 타입 HCC. 사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 약간 익숙하지 않을 때 이런 거 보면 그냥 좀 거칠어 보이고 뭐 팩트리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라이트 로브를 다 아큐파이하고 있는 매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게 있으실 때는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포탈 베인 쳐야죠. 포탈 베인은 내가 라이트 로브 그대로 포탈 베인을 쳐서 그럼 이상하게 지금 베스리 포탈 베인은 보이진 않고 옆에 베인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보고 있는 도구를 좀 띄워서 좀 보고 다른 부위의 포탈 베인을 조금 찾아보셔서 혹시나 포탈 베인 찍는 시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T 찍었을 때 보면 이게 다 메스입니다. 이게 다 메스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메스 안에서는 그 요즘 보고 있으면 뭐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리도 있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포탈 베인에 레슨 리스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우리 이재동 원장님 케이스인데 이 포탈 베인 너무 쉽습니다. 찾으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여기 보시면 다 조금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면서도 약간 여기 보면 요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뭐 조금 관심 있게 안 보면 그냥 뭐 그런 리버 디지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CT를 보니까 라이트 포셀 롭쪽 보고 하고 라이트 어플 롭쪽 해가지고 다 이게 메스, 휴지한 메스가 이렇게 보이는 비슷하게 GCC로 진단된 겁니다. 여기 어떠세요? 요거 보시면 뭐 페리페럴 할로 보이시고 약간 헤테로제네스하게 보이는 모자이시즘 패턴 보이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본 케이스인데 이거는 지금 뭔가 처음에 나왔다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쪽이 좀 아파가지고 저 피지컬을 잘 저는 요새 하시는 쌤 피지컬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만져는 보는데 이게 뭐 옛날에는 뭐 2핑거, 3핑거 얘기했는데 진짜 많이 먹어도 좀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보여가지고 보시면 레프트 로브인데 좀 간이 어떠세요? 서피스가 놀랄 때 좀 있어 보이죠? 비형 간염이 있는데 자식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신경 안 쓰고 그래서 하셨으니까 약간 포스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도 이렇게 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 로브에 대해서는 와보니까 보시면 라이트 로브 전체적으로 아큐파이하고 약간은 앞쪽에는 어떻게 보면 네크로시스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할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는 메스 아니거든요. 사실 이분들 이 환자 84세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검사도 다 안 하겠다. 그냥 그 뒤로 진료를 해서나서 드리긴 했는데 병원도 아마 안 갔던 것 같아요. 패싱전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더 나이 많으신 80년 저희 본의 김대현 원장님 케이스인데 뭐 사실 이제는 뭐 요거 보시고 뭐 B형 간염 리스트로 있었고 이거 보시고 이제는 그 라이트 로드 아프리카에 이 케이스는 뭐냐니까 나중에 드리딩 하고 나서 이게 HC 사이즈 주름 케이스 얘기를 보여주시라고 하고 왔거든요. 어쨌든 전형적으로 조금 이렇게 휴지와 디퓨전 타입으로 이렇게 보여서 선생님도 좀 보시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참 크구나. 페리페럴 할로도 보이고 뒤쪽 바깥쪽 트루딩 하나 그런 모양을 보이면 사실 이거 가지고 뭐라도 진단하겠죠. 이거 보시면 바스큘라티를 보시면 이건 파워 도플러고잉 도플러인데 사실 맨날 나오는 그림에서 뭐냐니까 포타메이스노시스가 생기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헤파틱 아트리 쪽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정상인 경우에는 헤파틱 아트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애쉬나 이렇게 되면 헤파틱 아트리 프로미너스가 발달해서 그것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에 보시면 바스큘라티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헤파틱 아트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너무 잘 보이면 지금 포탈 베인이 안 보이는구나. 포탈 베인은 원래는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파란색 안 보이고 하면 포탈 베인은 우리가 빨리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를 해보니까 HCC를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 간단해 보겠습니다. 메타스타틱 캔서는 간으로 처리가 많이 되죠. 그래서 맨날 조리하면 간에 가서 뭐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특징적인 거는 라운드하고 웨이트 파인드, 라운드하고 웨이트 핫백도 칸 이런 모양을 보는데 사이즈는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꽤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혈관일 때는 리투어를 타요. 어디저스 베슬에 약간 이게 위치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근데 대부분 하이퍼하고 아까 말씀드린 할로가 다파 할로인데 할로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나중에 좀 불사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꽤 많고 그리고 HCC와 메타스타틱 할로는 좀 다르긴 한데
사실은 두껍다, 덜 두껍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메타스타디에서 활로가 보면 영은 안 좋다. 근데 HCC는 프로그레스드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영은 좀 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사이즈가 3cm 이하 작을 때는 멀티플라이 보더라도 라운드하고 오버한데 커지면 모양 자체가 쭈쭈하게 레귤레이션 되는 유력이라고 명령어를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여러 개가 이렇게 포토송이처럼 이렇게 클러스터 사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런캔서 메타되고 요새 약이 좋아가지고 이 환자 7년인가 8년인가 그 전에 진단됐는데 그냥 지금도 뭐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환자가 뭐 상급보다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이퍼에코이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CT도 찍어볼까 했는데 어쨌든 뭐 다른 병원이 있고 팔로 하니까 뭐 알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퍼에코이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수로 이렇게 보이는데 딱 도플러를 끼워도 뭐 특별히 뭐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를 하실 때는 뭐 빼따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무슨 수술을 했다, 무슨 치료를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면 랩트 로그에 보면 하이퍼에코이판 약간 뭐 지오메트릭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 레귤레이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합쳐진 것 같기도 하고 라이트 로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몽글몽글하게 라운드하고 오버라는 하이퍼에코이판이 보이죠. 그래서 초음파 보시면 조금 더 동영상은 조금 무시무시하죠. 이게 멀티플하게 지금 뭐 그래서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 저는 처음에 판크레아틱 캔서인가 그래서 그쪽을 좀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판크레아스에서는 딱히 우리 판크레아스인데 뭐 똑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CT를 찍어 보니까 CT에서 인핸스가 되거나 그런 소견은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인핸스 되는 것들은 없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런 캔서 같은 이런 메타가 좀 많이 의심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 거면 대학병원 보냈습니다. 대학병원 보냈는데 잠시만요. 샌드 죄송합니다. 이게 동영상이 많아가지고 튕겨나네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판독을 받고 당연히 대학병원 보냈는데 대학병원에서도 이거 뭐 메타 맞다 체스 복구시 다 찍었는데 뭐 똑같이 뭐 하이포바스쿨라 누들들이 보인다. 누라 거기도 메타 일단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 헤파틱 마이너시 뭐 서치 뭐 에피셀리얼 헤만지오 엔도셀리오마 뭐 저도 이거 학회 있는 가서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면서 MRI 찍든지 그리고 바이옵시 잡아보고 바이옵시 또 하니까 유난히 바이오카이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MRI 찍으니까 이거는 패치 티슈 같다. 그래가지고 멀티플 모듈 헤파티스타토시스 가능성 추적 중입니다. 그 환자가 몇 달이 지났는데 그냥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리버입니다. 리버인데 지금 보면 클러스터 사인처럼 이렇게 여러 개 뭉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인지도 얘기 안 하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보시면 뭐 사실은 메스 자체가 다 뭐 혈관도 누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딱히 뭐 한 개, 두 개 뭐 그렇게 메스를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도플을 끼워도 메스는 약간 바스큘라티는 증가돼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였거든요. 그래서 리버 메타 돼가지고 그런 환자. 그다음에 프란조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다른 걸뭐 인트라덕탈 그로잉 뭐 이런 것들 다 페리덕탈 뭐 그쪽에 뭐 플라스틱 튜머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페리페랄 쪽에서 매체로 생기는 그런 것들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피막이 없고 분열판이 오블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 분기가 보일 것 같은 하나 속에 하이퍼에코이판이 보일 수 있다. 종괴 주변으로 뭐 세플라이트 이지 사실 이런 얘기는 조금 와닿지는 않다고요.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일단 호모지니어스한 매스고 일레귤러한 마진인데 근데 잘 디파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요게 다 메스인데 조금 관심 있게 안 보는 게 혈관인가? 그렇게 보고 요것도 다 일단 메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나보면 이것도 사실 제가 뭐 사실 요거는 알류피 디스컴포트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한번 해주고 좀 디스컴포트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 뭐 하신다고 해서 뭐 특별히 병이 나오는 게 그래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약간 팩트 리드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이퍼에코익하고 경계가 어느 정도 약간은 잘 찍어졌다면 잘 찍어졌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 그런 랩트로 포스테리오 쪽을 아큐파이하고 있는 뭐 하이퍼에코익한 아니 믹스테포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서 당연히 CT를 찍어봤죠. CT를 찍으니까 6에서 7, 8mm 정도 되는 뭐그 포스테리오 라이트 포스테리오 쪽 이렌스 CT를 보시면 이쪽 뒤쪽으로 해서 약간 부분적으로 엔싱도 되면 그래서 브란주시라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탈 게인 때뭐 와시아웃 되거나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초음파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진단했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초음파가 그러면 다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면 사실은 문제가 뭐니까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스터디에서는 any stage HCC 그러니까 어떠한 HCC에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90%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원래 HCC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나오는 요 지금 센터 60% 스페이스도 97% 얘기하는 거는 밸런스 크라이테리아 내에서 그러니까 밸런스 크라이테리아는 뭐냐면 OCN 이하의 싱글 로드 그다음에 3cm 이하의 3개 이하의 로드 그걸 발견한 걸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early HCC 그러니까 2cm 정도 사이즈에 있는 것들을 찾기에는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 뭐 소비대나 이런 데서 아산병원 중에서 이제 커피 매운 거 보니까 30%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파 피토 프로테인하고 초음파하고 CT를 비교했을 때 실제 CT는 80% 나오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보통 3페이지라고 얘기하지만 메스 있을 때는 2페이지를 찍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하는 이러는데 실제 센시티비티는 이게 좀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early HCC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저네시브 모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쫙 깔리는 상황에서 사실은 2cm 정도의 사이즈의 그 결절을 찾아서 OLHC 디텍션해서 수술을 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선생님들 항상 하시면서 느끼는 게 시술자의 경험과 숙련도 우리는 피와 땀을 먹고 사는 모달리티죠. 뭐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용 원장님 하시는 게 더 잘 보일 수도 더 잘 찰 수 있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검색의 차이가 좀 큽니다. 원장님도 사실 저도 오늘 초음파하면서 느낀 게 호흡을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에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배 불룩하게 하라면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CVA나 파킨슨이성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항상 보시면 느끼는 게 블라인드 스팟이 너무 많습니다. 갈비뼈나 폐라든지 가려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간경 같은 경우에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로드, 베셀 로드 같은 경우에는 다 슈링케이지 돼서 그 사이에 바울이라든지 이런 게 인포지션 돼가지고 바울 가스가 있으면 초음파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랩들은 조금 보고 라이트 서포스가 보면 거의 안 보이니까 인터포스에서 조금 보고 백포티스 포지션에서 조금 보는 게 다른데 과연 이걸 보고 우리가 잘 봤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한 감기 디스플라스 높이 엄청 많이 깔려있는 경우에서 정말 그 안에서는 진짜 그 찾기가 어렵죠. 우리가 결국은 얼레지 찾고 싶은데 사실 그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모든 불편하고 비형한 HBV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크럴 메갈리도 있고 간도 뭐 보니까 뭐 호흡도 전혀 기대 못합니다. 조금 거치로 보는 것 같고 초음파를 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래도 뭐 호흡도 영향시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바울 가스 때문에 이게 다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껍질 좀 찾아가 보니까 이제 라이트로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코비트 포지션 취해서 여러 방법으로 다 봤는데 사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신이 없긴 없었죠. 자신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비형 관념 있으면 팔을 해야 되는 랩들 DNA하고 알파비트로 938을 나왔더라. 그래서 이거는 금방 가셔서 한번 검사도 해보십시오 하니까
3차로 진단하니까 거기서 HCC로 진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경우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 경우는 제가 초음파를 배우고 나서 뭐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을 때 봤는데 동영상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폴스에 보이고 얘는 거치로 보는 건데 요게 아마 세그먼트 6번 이 정도 위치입니다. 여기를 좀 잘 봐주시면 이게 키등이고 여기를 갖다가 그때는 뭐 그냥 맨날 우리 이 사실 이 하기 전에 6개월 전에도 초음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자신 없어 그런지 리버 실루시선에 이렇게 모이거나 하면 한 번 정도는 이니셜로 CT는 꼭 한번 찍어보자고 합니다. 그게 표준으로 조금 약간은 각질 시켜놔야 저도 그 다음에 볼 때 뭘 좀 봐야 되는 편인데 이 CT를 꼭 찍으니까 환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은데 CT를 한번 꼭 찍어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CT는 그럼 환자가 그래도 조금 뭐 컴플라이언스가 좋았는지 그냥 CT를 찍어봤더라고요. CT를 찍어 보냈는데 환자가 안 와. 그래가지고 영상의학과에 전화를 또 하니까 선생님 그 환자는 그 HCC여가지고 그 자기가 그 딴병 가는 게 아니고 딴 데 갔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라이트 그러니까 그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 쪽 앞쪽으로 해서 약간 2.30, 2.50 정도 되는 혹 같은 게 그러니까 그 HCC 그러니까 이 CT를 좀 보여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죄송한데 제가 뭐 변경을 하려면 지금 이 파워포인트는 1.6기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화면을 그냥 이거 화면을 띄워서 그냥 보고 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전체 화면이 튕겨나가서 거의 다 마무리가 지금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메스가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서 환자를 눕혔어요. 다시 초음파를 봤죠. 아무리 봐도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찾았냐고 그 영상과 선생님이. 사실 저희가 이거 찍으라 해서 그냥 찍은 거지 뭐 제가 찾아서 뭐 한 거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쪽이 조금 라이트 쪽에 이쪽에 조금 메스처럼 보이는 게 그거 아니겠나 생각을 좀 들긴 들었습니다. 지금 기대네요.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뭐 불이는 사실 별 의미는 없죠. 여기서 이제 아테리오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리버 앞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마 진단되고 뭐 수술은 그쪽 깔끔하게 잘 됐다 하더라고요. 그쪽만 돌아다니고 스포피셜하게 하고 수술 어렵지 않았고 이런 걸 찾아내라고 초음파를 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포털 페이지에서는 only washout 이네스테인트 빠진 나가 HCC 진단되고 수술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해피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초음파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초음파가 실제로 RCT도 있고 뭐 중국이지만 유용한 서베일런스 모달리티도 모달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 가난 발견에 사실 좋은 검사긴 한데 앞에서 같은 경우처럼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초음파 소견 잘 숙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네스트로 갈 수 있게 환자를 항상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초음파 제한점 아는 게 적절한 검사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예, 참 이호명 선생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강의에 자기가 미스한 케이스는 이런 걸 앞으로 발표하는 사람은 정말 용기도 대단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미스드 케이스를 발표하거든요. 이 케이스를 발표하시는 이호명 선생님은 이제는 뭐 거의 대가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은 끝나고 난 뒤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동안에는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알피니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